네,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시크릿 주주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개인 매수부터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의 매수 장바구니를 한번 살펴봤더니 제주맥주는 월요일에 상장을 했는데 이거 자칫 잘못 잡았다간 고점에서 또 잡을 수가 있어서 매매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FNF 홀딩스 매수는 좀 의외입니다. 지난주 하한가가 2번이나 나왔는데 저가 매수라고 생각해서일까요? 그리고 또 LG화학 매수도 하셨네요. 외국계 투자은행 목표가 하향으로 오늘 또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 부장님 오늘도 크게 하락 나오는 LG화학부터 한번 볼까요? 네, LG화학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그 CS증권에서 어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목표 주가를 65만 원으로 낮추는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뭐 이 커뮤니티에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중국에서 ESS 이제 배터리 리콜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인데 이게 중국에서 또 리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화학을 좀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쳐버린 거죠. 저번에도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도 일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ESS 화재는 몇 년 전인가요?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국내에서도 한번 화재 사고가 몇 번 발생해서 당시에 이제 전기차보다 그쪽 비중이 컸는데 그래서 주가가 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다시 한번 이게 불거지면서 주가에 이제 악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4천억 정도의 또 이익이 이제 감소하는 거죠. 손실로 잡히게 될 텐데 2분기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CS증권의 이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LG화학이 지금 지주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분할을 하는 거죠. 향후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물적 분할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지주사 할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낮췄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거는 아직 언제 상장할지 날짜가 잡힌 건 전혀 없거든요. 아직까지 뭐 하반기에 할지 뭐 아니면 내년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CS증권에서는 하반기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LG화학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의 그 배터리 ESS 배터리 사고로 인해서 좀 약간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손실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좀 보면서 65만 원으로 가격을 낮춰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이제 ESS 화재 사고는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만 이번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고 중요한 건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쪽은 아직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거는 우리 뭐 여기 대한민국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언젠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주주 가치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너무 좀 이런 안 좋은 보고서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공매도까지 좀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은 이런 리스크 요인은 이미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고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을 좀 안 좋게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은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다만 반등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 점에서는 좀 기간 조정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나기로 좀 끝나면 좋을 텐데요. 자, 그런가 하면 제주 맥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주 맥주에서 나오는 맥주 드셔보셨나요? 저는 원래 맥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또, 네. 또 색다른 뷰도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니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제주 맥주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수제 맥주 회사가 상장했다는 게 되게 좀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몇 달 전에 교촌치킨도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하나씩 상장을 좀 하게 됐는데 그만큼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뜻하고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이제 수제 맥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요새 그 편의점 가면은 수제 맥주가 되게 많아요. 이 캔에 담겨가지고 그래서 그게 골라 먹는 재미도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매대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커지고 있다는 또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 맥주의 상장을 통해서 정말 이제 맥주 시장이 더욱더 다양화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주 맥주 상장은 뭐 반가운 일이지만 이 회사는 아직은 적자입니다. 적자고 테슬라 요건이라고 있어요. 적자 기업을 상장을 해줘요. 매출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비싼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그 실적 성장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자가 언제 날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공모가 위쪽에서 가격 형성이 돼 있지만 지금 신규 매수보다는 향후에 나오는 실적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포스코 들어보도록 할게요. 41만 원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이렇게 꺾여가는 자리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추가 하락을 고민을 해봐야 할까요? 저는 철강주가 꺾였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철강석 가격이 많이 급락을 했죠. 최근에 그 중국에서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2월 달 그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저점이 25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번 5월 초에 41만 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 무거운 기업이 주가 한 60%, 70%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생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러게 맞물려서 빠진 건데 지금 철강 경기는 여전히 좋고 중국 감산도 여전히 이제 앞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포스코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조금 주가가 쉬어가는 자리다. 오히려 비중 확대 의견까지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시크릿 주주 노트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쑥쑥 자라는 ESL, 그러니까 전자 가격 표시기 시장에 주목을 해오셨는데 저는 좀 생소한 분야여서요. ESL이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 가면,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그 이렇게 뭐 과자가 있으면, 과자 진열대가 있으면 거기에다 수기로 적어놨잖아요. 뭐 오늘 1200원. 특별 이벤트 얼마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요즘에 가보시면 나와실 거예요. 이게 전자기기로 다 바뀌어 있어요. 가격표가. 그러니까 디지털 그 가격 표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요즘에 슈퍼마켓 같은데 일부 가도 이런 것들을 많이 달아놨는데, 이런 이제 큰 업체들이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전자종이를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일일이 이거를 가격을 바꾸고 이벤트를 할 때마다 사람이 수기로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절감해주고 있고, 그 실시간 재고 파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기기를 설치를 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특히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게 최초로 나온 게 유럽의 유통산업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 매장의 포스 시스템과 연결을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하나의 장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 좀 생소하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또 아무도 모를 때가 저는 좀 기회라고 보는데, 이 시장은 계속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지금 자동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잘 맞물릴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현재 시장 침투율이 10%도 안 될 정도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늘어난다라면 매출액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쪽 섹터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으로 초점을 좀 좁혀볼까요? 저는 이제 두 종목 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가 솔루엠이라는 회사인데, 좀 생소하시겠지만 올해 그 2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어요. 이게 원래 삼성전기에 있던 회사인데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을 했고 시총 되게 큽니다. 시총이 1조가 넘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기술 개발해가지고 유럽의 테스코라는 유통사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3세대 제품 뉴턴도 출시를 했는데 모든 게 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고정비용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만 점프해주면 이익이 그대로 늘어나는 기업인데, 최근에 그 매출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게 보여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무려 88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니까, 국내에서는 어쨌든 ESL 전자 가격 표식이 딱 만약에 어디 가서 그런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솔루엠 바로 떠올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인탑스는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인탑스가 투자한 자회사 라이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ESL을 제조하는데, 원래 인탑스는 스마트폰 케이스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런 이제 제조업체인데, 이 자회사 라이너스를 일부 지분 투자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좀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요. 라이너스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ESL을 20만 대를 이번에 공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급한 이력이 있는데, 인탑스는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본업이 잘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가미돼 있으니까 한번 좀 편안하게 접근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루엠, 인탑스까지 저희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크릿 주주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로 도래하는 초장수 시대가 돌입을 했는데,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 성장할 업종과 기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좋아질 산업들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뭐 화장품, 뭐 컨택트. 의료, 네, 맞아요. 네. 컨택트업. 근데 그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그 중에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회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보다. 근데 고령화는 이게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 이제 나이가 들게 되고 점점 노년 그 연령층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00세, 120세까지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고령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공부를 해놓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리기 전에 진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단, 또 치매 치료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치매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임플란트 있잖아요. 네. 예, 나이가 들면 또 이빨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치과용 의료기기 그쪽도 좋고 그 다음에 역시 그 보톡스 시술들 많이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역시 우리 인간은 또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 주름이 또 많이 파이니까 그쪽과 관련된, 그러니까 미용 선형과 관련된 의료기기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서 공부를 좀 해오자고 디오와 파마 리서치에 네. 관심을 갖자고 하셨는데 디오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디오는 이제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등, 3등 정도 달리는 업체고 임플란트, 그러니까 디지털 임플란트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디지털로 뭐 엑스레이도 찍고 해가지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특히 미국에도 이미 진출을 해 있고 대형 병원들하고 공급 계약을 잘 맺어서 지금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고요. 현재 21년도 올해 기준으로 56%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실적도 괜찮았는데 좀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그래서 최근에 조정받아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임플란트는 세계에서 한국이 또 최강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또 좋은 모멘텀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파마 리서치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연어의 그 생식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힐러라 그러죠. 힐러, 또 관절염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좀 회사 중에 하나인데 특히 대표 제품이 콘주자른이라고 국내 관절염 통증 완화 이런 이제 그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매출액이 많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힐러라든가 보톡스, 뭐 화장품 이런 것들도 지금 다변화된 상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한마디로 안면 미용 있잖아요. 우리 얼굴에 관련된 이런 미용과 관련된 필수 그 제품들을 많이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령화 시대에 저는 파마 리서치도 한 축을 담당하는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저도요, 파마 리서치 이렇게 주식 방송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약국에서 찾아봤더니 인공 눈물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많이 써봤던 기억이 나는데 괜히 더 반가워졌습니다. 그 리쥬란 힐러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이렇게 평가들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러게요. 직접 써보신 분들은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어떤 종목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파마 리서치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디오까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예, 지금까지 이베스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고 저희 1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